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 못 된다. 부자들이 꼭 실천하는 이것. 이거 딱 들었을 때 좀 세게 느껴지지 않나요? 솔직히 저도 예전에 월급 받으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어요. 매달 꼬박꼬박 돈 들어오니까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나쁘지 않다고 위안 삼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내가 이렇게 30년 일하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결과를 보니까 평생 월급만 쥐고 살면 부자는커녕 노후도 불안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월급 받아서 열심히 저축해도 집 한 채 사고 차 바꾸면 끝나는 살. 그래서 오늘은 성공학에서 배운 월급만으론 절대 안 되고 부자들이 꼭 실천하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공감 가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풀어볼 테니까 끝까지 같이 가볼까요? 월급만 믿으면 왜 부자가 못 될까? 먼저 월급만으로 부자가 안 되는 이유부터 파헤쳐 볼게요. 월급은 고정 수입이잖아요. 매달 정해진 돈이 들어오니까 안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1년에 연봉 협상에서 5% 오른다고 치면 15만 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는, 세금은, 생활비는 점점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월급 오를 때마다 이제 좀 여유 생기겠네 했는데 현실은 카드값이랑 대출 이자 내느라 정신 없었어요. 월급은 생존을 위한 도구지 부자가 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부자들은 월급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큰 걸 만들어가요. 그럼 그 더 큰 것이 뭘까요? 바로 자산소득이에요. 부자들이 꼭 실천하는 이것 마이너스 자산소득. 성공학에서 부자들이 꼭 실천하는 이것은 바로 자산소득을 만드는 거예요. 자산소득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수입원이에요. 월급은 내가 시간과 노력을 팔아서 받는 거지만 자산소득은 내가 가진 자산이 대신 일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사서 세를 놓으면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자산소득이에요. 또는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팔아서 수익이 꾸준히 생기거나 투자한 돈이 이자를 낳는 것도 다 자산소득이죠. 부자들은 월급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산으로 바꿔서 점점 더 큰 수입을 만들어내요. 저도 처음엔 그럼 자산소득을 어떻게 만드냐? 고 고민했어요. 월급만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뭘 더 하라는 건지 막막했죠. 하지만 성공학에서 배운 건 작게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결국 부자의 길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산소득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이제 실제로 자산소득을 만들어서 월급쟁이 삶을 넘어선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구체적인 이름이나 회사는 빼고 현실적인 사례만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한 평범한 회사원의 사례예요. 이 사람은 월급의 70%를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30%를 꾸준히 모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샀죠. 처음엔 대출도 좀 끼고 시작했는데 임대료로 대출 갚고 남는 돈을 다시 투자했어요. 10년쯤 지나니까 건물이 몇 채 더 생겼고 이제는 임대료만으로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이 사람은 자산소득이 월급을 대체하면서 시간의 자유까지 얻었어요. 두 번째는 취미로 시작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걸 온라인에 올려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몇만 원 벌었지만 점점 입소문 나면서 수익이 커졌죠. 지금은 그 수익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도 남아요. 월급보다 훨씬 유연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퇴근 후 부업을 한 사례예요. 이 사람은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중고 물건을 사서 되파는 일을 했어요. 그 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했고 배당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죠. 몇 년 지나니까 그 배당금이 월급만큼 됐고 결국 회사 그만두고 자산소득으로만 살고 있어요. 이 사례들에서 보듯이 부자들은 월급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산소득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꾸준함과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죠. 자산소득이 부자로 가는 이유. 그럼 자산소득이 왜 부자가 되는데 핵심일까요? 시간을 자유롭게 해줘. 월급은 내가 일해야 나오지만 자산소득은 내가 자고 있어도 돈을 벌어줘요. 예를 들어 임대료나 온라인 수익은 24시간 일하는 직원 같은 거예요.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어.
자산소득에서 나오는 돈을 다시 투자하면 돈이 돈을 낳는 속도가 빨라져요. 월급만 모으는 건 선형적인 성장이라면 자산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죠. 경제적 안정감이 생겨. 월급이 끊겨도 자산소득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이 안정감을 기반으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자산소득, 어떻게 시작할까? 좋다 이거야. 근데 나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 들죠? 당연하지. 부자들도 처음엔 작게 시작했어요. 몇 가지 실천 팁 드릴게요. 작은 돈으로 시작해. 월급에서 10만 원이라도 떼어내서 자산에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 하나 팔아보거나 소액으로 주식 사는 거예요. 처음엔 작아도 괜찮아요. 지금 가진 걸 활용해.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글쓰기 좋으면 블로그 시작하고 요리 잘하면 레시피 콘텐츠 만들어 보세요. 그걸 자산소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공부하고 실천해. 자산소득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해요. 책 한 권 읽거나 무료 강의 듣고 바로 실행해 보세요. 실패해도 그게 자산이죠. 내가 시작한 작은 변화. 저도 이걸 실천해 보면서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 저는 월급 나오면 친구들이랑 밥 먹고 술 마시는데 다 썼어요. 그러다 이 돈을 자산으로 바꿔보자 싶어서 퇴근 후 작은 부업을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 중고 물건 팔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 벌더라고요. 그 돈을 모아서 투자했어요. 아직 큰 돈은 아니지만 월급 외에 수입이 생기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부자가 되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 못 된다. 부자들이 꼭 실천하는 이것이라는 주제로 성공하게 비밀을 파헤쳤어요. 월급은 시작일 뿐, 진짜 부자가 되려면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해요. 시간, 복리, 안정감을 주는 이 방법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월급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자산소득을 만들어 볼 생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랄게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계획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